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제 개편이 이제 끝난 시점이었잖아요. 네. MD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한 명 제외한 학생이 다 합격을 했었던 쾌거를 이뤘어요. 한 명 빼고 다 합격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치아박사의 박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약사, 의사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치학 약대 입시 대한민국 1위 학원인 메가MD에 왔습니다. 메가MD 광주 캠퍼스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은 약사, 의사 되는 법을 알아보려고 입시 전문가인 전수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박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말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MD 광주 캠퍼스의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는 전수연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치아박사 또 저희 그 입시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인터뷰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과 의사가 되려면 수능을 보던가 아니면 MD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든 아니면 치의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을 가가지고 졸업 후에 국시를 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새는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시가 수능으로 많이 돌아갔다, 그리고 거의 사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입시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 개편이 바뀌면서 수능으로는 선발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020학년도까지 마지막으로 6개 대학을 나머지 한 대학들이 전부 다 수능 선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학사 개편이 안전히 바뀌기 전보다는 현재 문이 더 좁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의치대를 가는 건 정말 힘들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제 개편이 되면서 정시 수시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는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이 좁아진 만큼 수요자들도 줄어들었고 실제로 학원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 합격한 아이들의 합격률이 줄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길은 좁아졌지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으로 웬만한 대학은 뽑고 지금 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정도 남아있고 현재 네. 그리고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가는 대학원은 지금 거기도 한 3군데 정도 남아있긴 하네요. 네. 그러면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지금 남아있는 곳이 네.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치전원이 남아있고요. 이 세 학교는 아직 뭐 학제 개편의 변화라든지 뭐 어느 시점까지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현재까지는 계속 아이들을 이 제도로 뽑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의학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차학과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강원대 의전원 그리고 건국대 의전원은 또 2023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이 MD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이 남는 학교는 실질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한 군데가 그리고 이제 치의학전문대학원 3군데가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피트가 곧 사라진다는데 피트를 준비해서 약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수능을 다 봐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저는 피트의 제도로 약학대학을 입학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발 인원에 대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약학대학교가 개편이 되면서 전부 다 수능으로 선발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2년을 수능과 그리고 이 약학대학교 피트 제도로 같이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수능으로 본 학생들은 1학년으로 그리고 피트를 본 친구들은 3학년으로 편입이 되는데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피트의 선발이 실질적으로 1751명으로 조금 더 높게 아이들을 선발을 수능 아이들은 1583명의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쟁률을 또 봐야잖아요. 네. 피트 경쟁률은 한 해에 한 16,000명 정도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상위 11% 정도까지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실제 경쟁률은 9대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지역 전형이라든지 정원 외 숫자의 아이들도 또 선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4%까지는 14%. 아이들이 선발이 되고 그리고 시험 이제 원서는 친구들의 14%.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숫자가 아이들이
응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제 수능을 응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한 3.7% 정도까지 약학대학교 입학 가능성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으로 보면 대략 한 1.7등급, 8등급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1.7, 1.8. 네.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 중에서 2등급까지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49,6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실제 한 12대 1 정도 12대 1 정도 나오네요. 것 같아요. 수에서도 경쟁률에서도 당연히 피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상담들이 아이가 이제 수능을 봤다. 그런데 내신은 굉장히 좋았으나 수능에서 미끄러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7등급에 가깝게 좀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저는 재수를 권장하고 싶어요. 아, 1.7등급 아니면? 네.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56% 정도는 수시로 아이들을 선발해주고 있고요. 44%만 정시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잘했다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신 실적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수능 등급이 그러면 저는 수능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그렇죠. 아. 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조금 아이의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따라서 상황에 답변이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 메가MD 전국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지금 피트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네. 네, 사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은 2023학년도에 기회밖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네, 1학년인데 시작하려고 하는 네. 학생들한테 피트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실제 이제 피트 시험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수능 때처럼 아주 기초적인 지식부터 단계별로 배우는 시험이 아니라 나오는 빈출도가 높은 유형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단원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방식이 이 기출 유형도와 빈출도가 높은 유형들의 필요한 개념 핵심 위주로 사실은 수업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업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3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하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난이도가 많이 조금 하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작년 8월의 시험은 굉장히 많이 하향 난이도를 이제 그렸었던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인 시험이고 좀 쉬워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추론 유형보다는 지식형 유형과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형들이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초시 아이들이 최대한 공부 시간을 갖고 좀 집중해서 한다면 저는 오히려 누적된 재수생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은 몇 점까지 올려야 되나요? 영어가 약한데 낮은 점수로 합격한 학생도 있나요? 이분은 영어가 약하신가 봐요. 네, 일단 이제 영어 이슈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좀 덜 하향되면서 변별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에 칼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점수가 많이 상향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 게 이 피트에 반영되는 1단계 선발 기준이 영어 점수 포함이 되어 있고 GPA, 학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피트 점수가 가장 높은 수치 60%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어가 너무 낮다 그러면 다른 요소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면접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도 많이 뒤집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무작정 낮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영어 점수 가장 최하점으로 합격한 최하점으로? 케이스가 750점. 아, 750점. 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2번 정도 시험을 봤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피트 점수가 많이 높았고요. 그리고 GPA는 90점 정도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750점 정도로 최종 합격을 했었던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영어 점수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영어 점수가 낮아도 합격한 케이스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학생입니다. 피트와 학교 병행 가능한지 이 질문이 있네요. 네,
실제로 가능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학생들은 학점 관리도 해야 하고, 학점도 아까 들어간다고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학점 관리도 해야 하고 피트 시험도 봐야 하는데, 예전에는 GPA가 들어가니까 학점도 하면서 피트 시험 준비도 하고 네. 영어도 하고 네. 할 게 많네요. 그렇죠. 이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메인은 학점 관리를 하는 것도 피트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학교 때는 지금 1학년 학생이라면 기초부터 다지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영어랑 같이 그래서 영어도 토익도.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면 각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피트, 미트, 디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가MD 학원이나 아니면 치아박사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알려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 다시 하고 있습니다.